뉴스 신세계. 오늘도 역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역시 윤한 독대 요청, 용산이 거부 뭐 이런 거죠? 네, 내일 예. 이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찬을 갔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만찬을 하기 전에 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독대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답변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데 물론 뭐 익명 관계자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 독대라는 게 별도로 협의할 사안인 것 같다. 네. 내일 만남은 그러니까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뭐 독대 같은 거는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예. 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이 내용이 전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예. 한동훈 대표와 같이 따로 또 차담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느냐 했는데 그것도 이제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일 자리는 여당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찬만 하는 걸로 따로 뭔가 이제 만남을 갖고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 걸로 예.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독대는 내일 꼭 해야 성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하면 된다. 아마 추후 협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내일은 일단 아니고 예. 나중에 봐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여기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가능하면 빨리 이제 일정을 잡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답변을 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입장은 대통령 쪽에 이제 답변은 받은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계속해서 좀 대통령하고의 별도의 만남을 좀 요청을 할 걸로 좀 보입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독대가 또 불발이 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 이제 불편한 기류, 소위 이제 당정 불협 화음이 이제 또 한 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독대 불발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지 이 소통을 하고 접점을 찾아 나가면 된다. 뭐 그 자체로 이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반박을 또 내놨습니다. 임 작가의 어떤 설명을 듣다 보면요, 네. 딱 두 가지가 의문스러운데 누가 흘린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독대를 하기로 요청했다 이러면 누가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그게 그렇죠. 어느 쪽인가요?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쪽에서 흘려줬느냐라는 거를 두고도 오늘 이제 뭐 양쪽이 좀 일종 이제 실갱이를 벌였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뭐 일단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얘기를 굳이 먼저 흘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소위 이제 친한계 사람들한테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우리가 흘려준 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이를테면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인데 우리 지도부 쪽에서 이거를 기자들한테 흘려준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대변인 같은 경우도 지도부에서 흘러나간 얘기는 아닌 걸로 안다.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아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쪽은 아니다라는 건가요? 그것도 좀 약간 모호한데요. 뭐 방송에서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우리 쪽은 아니다라는 취지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우리 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대통령실 쪽에서 흘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쪽에서 흘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쪽 아니면 이쪽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양자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누가 껴서 이제 주제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이쪽이 흘렸을, 그러니까 용산 쪽에서 흘렸을 가능성보다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그냥 객관적으로 높아 보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뭐 이번 이제 독대 얘기라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번 불발됐던 만찬을 앞두고도 한동훈 대표 쪽에서 그렇습니다. 또 독대를 요청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지금과 같은 이제 난맥상을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친한계 인사들 중심으로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해석의 영역이지만. 만나기 전에 불발될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제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다라는 취지로 혹시 이제 언론에 흘려준 것 아닐까라는 거를 이제 친윤계 쪽에서는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은 당 바깥에 있습니다만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여러 종류의 정치인들을 봤지만 저렇게 얄팍하게 언론 플레이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본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흘린 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흘렸다고 의심하면서 이미 거의 뭐 확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견이 조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이걸 지적을 하면서
한 대표 측은 언론 플레이가 너무 잦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성사시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이거는 사실 그동안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언론을 대하는 행태를 두고 친윤계 쪽에서 계속 해왔었던 비판이긴 합니다. 뭐 의정 갈등 차원에서도 본인은 대통령실과 좀 다른 목소리를 냈다라는 일종의 알리바이 정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독대 요청을 했다라는 이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친윤계 쪽에서 의심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친윤계의 어떤 의심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쪽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분 나빠하겠구나라는 어떤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아까 의문스럽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나? 그거 뭐 밥 먹기 전에 몇 분 만나서 그냥 얘기하며 독대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거부하는 쪽이 옹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뭐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친한계 인사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하고 이제 비교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독대가 이루어졌었고 뭐 다른 사례들로 따져보자면 김기현 대표 시절에도 대통령하고 여러 차례 독대를 했고 김기현 대표 본인이 밝히기로는 뭐 공식 만찬이랑 별개로 여러 차례 이제 한남동이나 뭐 용산에 가서 따로 이제 만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당 대표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이제 만남이 자주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반면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한 달이 넘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독대 요청을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별도로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도 비공개 면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이제 한 대표 측을 통해서 나왔었던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다소 좀 불쾌감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점식 당시 정책위 의장을 이제 교체할 거냐 유임시킬 거냐 이걸 둘러싼 이제 당정 갈등이 있었을 때였는데 뭐 그런 어떤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한 대표 측의 언론 플레이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윤 쪽에서 바라볼 때 왜 약간 얄밉다는 듯이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뭐냐면 언론 플레이한다. 뭐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했어요라는 말을 하려 그런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 기분도 알겠는데 거꾸로 만나주면 되지 않느냐.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 약속 안 하고도 대통령 정도 되면 당대표니까 잠깐 식사하기 전에 먼저 들어오시죠. 이래가지고 한 10분이라도 그냥 별 얘기 안 해도 10분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그 거치레로 인사만 해도요. 하다못해 이제 사전 차담회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그래서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대통령의 이제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이제 정기국회 개원식을 할 때 22대 국회 개원식을 할 때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할 때 여러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차담회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는 이제 원내 대표들이 이제 다 참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마주 앉는 것이 불편해서 그래서 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이제 불편한 기류가 많이 읽히고 있는데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좀 옹졸해 보이기가 쉬운데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요. 공식적인 대화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정 갈등 문제 때문에 대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만 공식 언급을 하더라도 뭐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만남을 피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제 환영하는 이제 자리에서도 봤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하고는 상당히 좀 긴 시간 악수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한동훈 대표하고는 모 언론에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한 0.7초라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악수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장면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 초는 맞습니까? 뭐 1초라는 것도 있고 이제 0.7초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 참 그렇게 분석하는 언론도 참 짓궂긴 합니다. 뭐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비교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불편한 기류가 계속해서 읽힌다. 그런데 이게 어떤 평상시에 같으면 국정이 잘 돌아갈 때 같으면 뭐 대통령이 한 대표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이 정도 뭐 퉁치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국정이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당 대표니까요. 뭐 네. 일반 사람들 억지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만나서 이 어떤 난맥상의 국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연출할 법도 한데 국민들을 생각하면 네. 그조차를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그냥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쪽에서 장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 이제 여당의 역할이라는 거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사안들이나 어떤 방침들을 입법을 통해서 이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정 협의라고 해서 이제 별도 협의체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기도 하고 그걸 하자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하고 여당의 수반인 당 대표하고 자주 만남을 갖고 자주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너무 그런 대화가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도 정책 추진할 때 힘을 받지 못하고 여당도 야당하고 이제 협상을 할 때 힘을 받지 못하는 맞습니다. 이 중에 이제 구조에 처해 있지 않나 뭐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예, 그런데 여야의 어떤 굵직한 인사들은 전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이제 독대 언플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TV조선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을 해가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독대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독대 요청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독대 요청 선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 독대하러 간다. 나 독대 요청했어. 이러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본인도 여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과 독대를 할 때 정무수석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경호실 말고는 이 사안을 아무도 몰랐다. 윤핵관들도 모르고 이제 둘만 만나서 정책이나 당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회상을 했는데 그만큼 대통령하고 직접 갈등이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이제 이야기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독대는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하는 게 아니다.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라는 것이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측은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 독대라는 이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나 그 주변 인사들이 언론을 대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둘이 만나는 행위 자체에 조금 초점이 많이 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여야 대표 회담을 할 때도 생중계라는 이제 형식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이걸 논의하는 과정보다도 그래서요.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다른 정치권 인사들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위의 어떤 형태 그걸 왜 비판하는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만 해도 난 이거 제안했으니까 뭐 당에서 안 들어주는 건 어떡해. 이런 식이라서 비판을 받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그걸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모양이 돼버리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좀 면구스러워질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정무 판단까지는 아직 대통령실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눈에 띄는 건 이준석 대표는 요새 눈에 띄게 약간 대통령실을 이렇게 좋게 보는 횟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한동훈 대표를 향한 견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6,300만 원 건넨 정황 포차.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2022년 8월부터 시작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6,300만 원이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걸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보는 거고요.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 겁니다. 선관위 고발 시점이 언젠가요? 선관위 고발은 이제 지난해 연말인데요. 22년 이제 8월에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게 딱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고 난 직후일 겁니다. 아마도 뭐 수사 내용이 자세하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종의 약속에 따라서 선거 끝나고 나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통해서 명태균 씨한테 이제 자금이 건네진 걸로 선관위에서 아마 파악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 담당자를 통한 자금 전달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걸 겁니다. 이 회계 담당자 개인과 명태균 씨 개인이 그냥 주고받은 금전거래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아마도 선거 자금을 사용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의 해명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MBC랑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22년 6일 창원을창 보궐선거 때 회계 담당자가 자기 사비로 9천만 원을 썼다고 해서 당선 이후에 나눠서 갚았다.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한테 나는 선거 때 썼던 자금을 보전해 준 거다. 그리고 그 돈을 애초에 그 9천만 원이라는 자금을 명태균 씨 쪽에서 마련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다.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 이게 뭐 구조적으로 보면 이 회계 담당자는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9천만 원 정도를 빌려서 그 돈을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비용으로 썼고 나중에 김영선 의원은 이 회계 담당자한테 선거 비용을 보전해줬고 그 돈을 회계 담당자는 다시 명태균 씨한테 갚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복잡합니다. 이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더라면 아마 선관위 고발이라든지 창원지검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의문스러운 점은 지금 이 사건 발생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왜 아직 수사 결론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리고 왜 점입니다. 지금 이게 돈 줬다는 얘기가 지금에서야 흘러나오는지요?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인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수사 결과 발표도 아니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왜 이 시점이 나왔을까? 이런 궁금증을 그러니까 가지는 의심을 분들이 하는 많습니다. 쪽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공천 문제가 거론되니까 지금 때 맞춰서 이게 터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혹은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압박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태균 씨 쪽에서는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돈 빌려줬던 거 6천만 원 받은 게 무슨 죄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가 좀 심상치 않은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공천 개입 문제랑도 심상치 않은 관계로 맥락이 좀 잡히는 것이 올해 총선이죠. 22대 총선 때 김건희 여사의 창원어청 지역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2월 18일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옵니다. 속보 김영선 의원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서 김해갑 출마라는 기사가 뉴스 경남이라는 매체의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2월 18일 밤 늦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이 뉴스 경남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그날 그러니까 2월 18일 오후 9시 50분쯤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명태균 씨한테서 전화가 와서 속보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김해갑으로 갑니다. 빨리 기사로 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그 기사는 명 씨의 음성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이 됐고 따로 바이라인 그러니까 작성한 기자의 이름이 없이 작성자는 뉴스 경남으로 해서 급하게 발행된 속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뉴스 토마토가 보도를 할 때 올해 2월 18일 오후 9시 38분쯤에 통화 녹취를 하나 같이 보도를 했는데 이 씨라는 사람과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하면서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내가지고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라고 했었던 그 지시 내용하고 이 상황이 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맥락을 좀 이제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한 뒤에 컷오프 사실을 알고 그러면 이 지역구를 바꿔서 김해로 출마하는 쪽으로 이제 급선회를 하면서 상황이 벌어졌던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뉴스토마토의 의혹이었는데 다시 말해 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그 정황이 좀 구체적으로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도 뉴스 경남의 해당 기사 댓글에 이제 주목을 했는데 기사 댓글에 한 10개 정도 댓글이 달렸는데요. 차 땡땡이라는 사람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엿새 뒤에 2월 24일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명 박사가 책임져라. 대통령 책사라면서 뭐 하는 기냐라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이 맥락상으로 봤을 때 이제 명 박사가 이제 명태균 씨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뭐 어떤 특정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태균 씨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김해갑으로 옮겨서 공천 신청을 했다가 컷오프되는 사건까지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씨가 혹시 책임질 일을 했다는 사실을 누군가들은 공유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공천 개입 의혹은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군요. 이게 왜냐하면 팩트들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질의가 있었는데 공수처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된 수사를 검토하기로 이렇게 좀 얘기가 됐습니다. 추후에 이제 수사기관들이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